안녕하세요. 한광흥입니다. 어느덧 벌써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제 새로운 케이스를 하나 가지고 시작을 할 건데요. 오늘 보실 환자는 22살의 남자 환자고, 좀 이가 많이 삐뚤빼뚤해서 이걸 주소로 내원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이 케이스에서 제가 던져볼 만한 세 가지 질문은, 하나는 치아가 삐뚤삐뚤하게 나는 이유가 뭘까? 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발치한 공간이 항상 잘 닫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이 잘 안 닫힐 때 환자분은 또 의사분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마지막 저널 리딩 때는 교정 치료 후에 잇몸뼈가 좀 불룩불룩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잘못된 건 아닌지, 그리고 이유가 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환자분의 이제 입안 사진을 좀 보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면 사진을 먼저 보도록 하죠. 정면에서 보면 몇 가지 문제가 보이는데, 하나는 이렇게 윗니의 가운데선과 아랫니의 가운데선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아랫니가 거의 보이지 않는 과계교합, 딥바이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치료를 해서 이렇게 이제 윗니와 아랫니의 가운데선을 예전보다는 좀 좋게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아래 앞니가 훨씬 더 많이 보이도록 과계교합을 수정한 걸 볼 수 있죠. 근데 물론 여기서 이제 좀 의아한 건 왜 윗니의 가운데선과 아랫니의 가운데선을 완벽히 맞추지 못했느냐. 사실 교정하다 보면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이 좀 그런 경우입니다. 이분의 그 위에 씹는 면을 보게 되면 오른쪽 위에 작은 앞니와 왼쪽 위에 작은 앞니의 크기가 다릅니다. 이렇게 양쪽의 치아의 크기가 다른 경우가 왕왕 있고, 특히 이제 치아 크기가 다른 경우가 작은 앞니에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크기가 이렇게 다르니까 조금 작은 쪽으로 윗니의 가운데선이 좀 치우쳐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입안 전체 사진에서 옆면을 좀 보게 되면 앞서 보신 것처럼 앞니가 좀 깊게 물리는 과계교합 문제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위엔니들이 어금니나 송곳니가 아랫니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앞쪽으로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송곳니의 관계를 보면 아래 송곳니는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고 위에 송곳니는 이렇게 노랗게 그려지는데, 위에 송곳니가 아래 송곳니보다 확실히 앞으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교정을 통해서 위에 송곳니는 뒤로 가게 만들고 아래 송곳니는 어느 정도 자리를 유지를 해서 이렇게 어금니와 송곳니에서 좋은 맞물림 관계를 이제 만들어 준 거죠. 자, 이제 씹는 면을 보게 되면 보시다시피 윗니나 아랫니나 상당히 많이 이가 삐뚤삐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삐뚤삐뚤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작은 어금니를 4개를 뽑았고요. 그래서 교정 전과 교정 후를 비교하면 이런 식으로 위에 앞니는 약간 들어가고 아래 앞니는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가지 않게끔, 왜냐하면 삐뚤삐뚤한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를 뺀 공간을 이제 이런 삐뚤삐뚤함을 해결하는 데 전부 다 사용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치료 전과 치료 후를 비교를 해보면, 치료 전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어진 어금니의 기준선을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이 선과 비교할 때 치료 후에는 위에서는 앞니가 좀 뒤로 들어갔고, 또 어금니는 약간 앞으로 나와줬고, 아래에서는 아래 어금니가 앞으로 많이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아래 앞니는 거의 제자리를 유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치료는 깔끔하게 잘 된 편이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보겠습니다. 엑스레이를 보면 치료 전 상태에서 이제 앞니와 이제 입술선을 그려주고, 치료 후 상태에서도 앞니와 입술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중첩을 해보면, 어, 위에 앞니가 약간 들어갔고, 아래 앞니는 거의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않은 상태. 그래서 입술의 변화도 사실 그다지 크지 않은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삐뚤빼뚤했기 때문에 이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술이나 치아가 뒤로 들어가는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뭐 사실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케이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삐뚤빼뚤한 케이스를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분의 위에 씹는 면을 보게 되면 치아가 왜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나는 걸까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교정 치료하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왜 삐뚤빼뚤하게 이가 나는 걸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으로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위턱에 치아가 심겨질 자리는 이렇게 검은색 선으로 이렇게 포물선에 가깝게 그릴 수 있습니다. 결국 치아라는 아이들은 포물선 상에서 이제 배열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치아가 나는 순서대로 앞쪽의 치아들을 좀 그려보면 먼저 대문니를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앞니, 또 작은 어금니를 그려주고 마지막에 나는 이제 위에 송곳니를 그려줄 수 있습니다. 뒤쪽의 어금니는 오늘은 그리지 않고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기준선 하나를 그으면 여기서 우리는 왜 이 포물선 안에서 이 치아들이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났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턱뼈가 좀 양쪽으로 굉장히 넓어서 얼굴도 넓고 턱뼈도 넓어서 치아들이 배열될 공간이 충분히 넓었다면 이런 식으로 치아가 배열되었었다면 이들이 이렇게 삐뚤빼뚤하지는 않았겠죠. 또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의 턱뼈가 앞으로 굉장히 튀어나와 있었다면, 물론 그런 경우에는 되게 보기 싫겠죠. 왜냐하면 입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뼈가 튀어나와 있었다면, 치아들이 삐뚤빼뚤하지 않고 배열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는 턱뼈에 비해서 이의 사이즈들이 굉장히 작았다면, 뭐 제가 많은 비유를 드는 것인데 코끼리의 턱에 생쥐의 이들이 배열된다면 치아들 사이에 공간이 있지 치아들이 삐뚤빼뚤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치아가 좀 작았다면 당연히 치아들이 가지런히 배열이 되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불행하게도 턱뼈에 비해서 치아의 크기가 큰 거고 또 턱뼈에 비해서 치아의 개수가 많은 거고 또 치아에 비해서는 턱뼈가 너무 작고 너무 앞뒤로 좁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원인을 아는 것이 해결 방법에 역시나 연결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하철을 타다 보면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안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옛날에는 이제 푸시맨이라 그래서 이렇게 역무원분들이 사람들을 밀어주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한된 공간 안에 많은 사람을 태우려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옴짝달싹 못하게 달라붙어 가지고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하는 굉장히 제한된 공간 안에 일정 개수의 치아가 배열이 되려면 공간이 적으니까 치아들이 이제 삐뚤빼뚤하게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삐뚤빼뚤한 거를 펴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은 하나는 어금니를 양옆으로 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턱뼈가 넓은 상태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금니가 양옆으로 벌어지게 되면 앞에 있는 삐뚤빼뚤한 거를 뒤로 보내면서 좀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치료 방법은 항상 가능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턱뼈는 그렇게 자연적으로 넓어지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교정을 한다고 해도 치아가 뼈의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많아서 어금니를 양옆으로 벌리는 확장 치료라는 거를 너무 무리하게 하게 되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잇몸이 다 내려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앞니를 뻗으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턱뼈가 앞뒤로 굉장히 긴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앞니가 뻗어지면 치아가 배열될 때는 가지런히 배열되겠지만 입이 나오겠죠.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걸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어금니를 뒤로 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니가 앞으로 나가거나 어금니가 뒤로 보내지면 이쪽 중간에 있는 이들이 삐뚤빼뚤하지 않게 잘 배열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어금니를 뒤로 밀어주려면 뒤쪽에 뼈가 있어야 되는데 뼈가 없는 상태의 공기 중으로 치아를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또 대부분의 경우에 사랑니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치아를 아주 작게 갈아주는 거예요. 치아가 조그매지면, 얇아지면 치아들이 삐뚤빼뚤하지 않게 배열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치아를 간다는 거는 그만큼 그거에 따라서 치아가 시려지거나 아니면 모양이 굉장히 이상해지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굉장히 제한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죠. 다섯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결국 치아를 뽑아주는 겁니다. 마치 지하철에 들어간 사람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 지하철 안에 타지 못하도록 사람을 좀 빼주면 사람들이 조금 더 여유롭게 갈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앞골에 있는, 턱에 있는 치아의 개수를 줄여주면 치아들이 삐뚤빼뚤하지 않게 잘 배열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부모님들은 아이가 이가 많이 삐뚤빼뚤할 때 이를 빼는 걸 굉장히 많이 싫어하십니다. 저 역시 제 아이를 교정할 때 안 빼려고 노력을 많이 한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이를 빼야 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치료들은 굉장히 제한적인 공간밖에 얻게 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를 뽑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게 가장 심미적이고 가장 잇몸 건강에도 좋은 치료 방법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마음을 열어두고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정확한 진단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약간의 삐뚤빼뚤한 것들은 여기 있는 이 다섯 번째 방법이 아니라 앞에 있는 네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치과에 가셔서 엑스레이나 사진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